자, 오늘 공부는 우리 행정소송 파트에서 교재로 보면 750조, 2권에 750조.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냐면 소송의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 제기되기 위한 소송 요건이 구비돼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건이 구비가 돼 있어야 어떻게 돼? 법원이 소송을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판결까지 해줘. 그죠? 근데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재판 안 해 하고 거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소송 기간도 지켜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원고 자격이 있는 자가 또 피고, 제대로 된 피고를 지정을 해서 소송을 내야 된다. 그래서 원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어떤 행정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소의 이익이라는 얘기도 했어. 줄여서 소이익 그러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피고. 요 피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우선 그 피고에 대해서 그 피고 적격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피고 적격에 자, 항고 소송은 그럼 우리가 취소해달라,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뭐 이런 항고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 누구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그러니까 뭐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시켰다. 그러면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잖아. 인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시켰다. 이런 소송을 내는 거야. 인천시가 피고가 아니고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민한테 법집행 조치를 한 행정기관의 장. 그래서 동그라미 이게 대원칙.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그거 알아두고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읽어보자. 자, 대표적으로 어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돼 있잖아. 행정소송법에. 그러니 여기서 행정청이란 우리 행정조직만을 말하나? 뭐 지금 내가 아까 든 거는 예를 들어 인천시장 같은 행정조직의 장을 생각했지만 뭐 조직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어떤 뭐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무슨 어떤 다른 기관에다가 위임을 했다. 그럼 그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행정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째 줄에 있잖아. 행정청이라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다. 이 판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 이 내부기관 예를 들면 뭐 국장이나 과장, 우리 인천광역시나 여기 구청에도 그렇고 여러분 저 주민한테 뭔가 영업정지 시킨다, 뭐 내보내 자기 이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자는 행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국민한테 나가는 업무는 다 누구 이름으로 나가? 구청장. 인천광역시 업무는 다 인천광역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인천광역시나 여기 미추홀구에도 뭐가 있어? 그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러잖아. 국장, 과장은 인천광역시장, 구청장의 그 결정하고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자기 이름으로는 못 내보내요. 그래서 여기 넷째 줄에 내부기관이라고 써 있잖아. 교재에. 그럼 그 내부기관은 예를 들면 국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이야. 그 앞에 써있는 거 보면 자기 이름으로는 외부죠. 국민에게 자기가 뭘 했다고 표시할 수 없는 기관이야. 그런 내부기관은 어떻게 된대? 실질적인 행정기관의 의사가 그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우리
구청장이 뭔가 이제 최종 결정 권한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서 이제 과장, 국장 이렇게 하면서 의논을 해가지고 거의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은 국장이 다 결정을 했어. 과장, 국장이.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이때 대외적으로 이렇게 결정 왔다 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구청장이고,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국장이 했어. 그렇더라도 국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최종 의사결정을 표시한 구청장이 피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문장, 즉 대외적으로 그 문장 알아둬야 돼. 시험에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의 내부 기관은 실질적으로는 그 행정위원회 의사가 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라 할지라도 소송의 피고가 될 수가 없다. 응? 이 부분 중시. 응.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소송의 피고는 국민한테 이런 결정 내렸다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이 누구일 수도 있대. 합의제 행정청. 응?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 나와있지. 무슨 토지수용위원회, 응? 공정거래위원회, 뭐 감사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합의제 행정청이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구청장, 뭐 시장, 도지사처럼 한 사람이 최종 결정 꼭 내리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모여서 뭐 과반수 이상 찬성 내지 합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는, 이렇게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기관을 합의제 행정청이라 그래. 응? 이런 합의제 행정청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고요. 그러면 그 합의제 행정청 하면 우리가 위원회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이 결정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렇게 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나, 아니면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되나, 이게 관심사야. 자, 대원칙은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래?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래?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거래? 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를 피고로 한다. 이거로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응?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지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응? 그래서 원칙, 자, 키워드는 합의제 행정청이 처음 냈을 때 피고는 누가 되는 게 원칙이다. 응? 두째 주 끝에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다. 이거로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다. 다만 법에 어떻게 돼 있어? 따로 규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뭐래? 그 셋째 줄 중앙노동위원회란 데서 뭔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피고로 할 게 아니라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그 따로 노동위원회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정해놨으니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정리. 처분을 국민한테 처분한 처분청이 합의제 행정청일 때는, 즉 위원회일 때는 위원회 그 자체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예외로 주로 시험 나오는 게 그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분한 건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 응? 예외니까 외워두고. 그렇다면 그 밑에 판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째 줄에 나왔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라고 나오지. 이것도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뭔가 저작권 등록을 해, 뭐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해주고 거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나 봐. 응? 저작권 등록위원회가 뭔가 국민한테 처분한 거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될까?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한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위원회 그 자체. 저작권 그 심의조정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소송을 이제 잘못 낸 거지. 소송하는 사람이 그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한 건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했다라고 이렇게 지적받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판례 거기에서 키워드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이 단어를 딱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위원회가 피고가 돼야 되는 거다.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판결이야. 응?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건 중앙노동위원회만 기억하면 충분해. 응?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무슨 단어가 키워드냐면 자, 첫째 줄. 야, 지방의원 우리 뭐야? 시의원 징계 의결. 응? 또 뭐야? 의장 불신임 의결. 요거 며칠 시작. 시의원 같이 지방의원을 징계하거나 의장 불신임 의결. 이거에 대해서 징계받은 지방의원, 시의원, 또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이거에 불복한다. 그럼 누굴 피고로 하래? 지방의회. 그 시장머리. 응? 왜냐면 그거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고 끝나는 거거든. 의회 의장도 아니야.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딱 자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첫째 줄 끝에 자,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있잖아. 조례. 근데 조례는 원칙적으로 일반 추상적인 법이라 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야.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야? 두밀 분교 조례라고 저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날 거야. 조례라고 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야? 이거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을 할 필요도 없어. 그 조례로 정한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특정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켜. 그럼 이게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와 똑같아. 만들어 놓기만 조례라는 법으로 만들어 놨지 내용은 공무원들의 집행행위와 똑같은 성격을 가져. 그래서 그런 걸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 이렇게도 부르잖아. 그러면 자, 키워드는 처분적 조례야. 처분적 조례. 응? 그러니까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려면 처분의 성질을 가져야 돼. 처분적 조례. 이거 소송하려면 누굴 피고로 해야 돼?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야? 아니야. 의장도 아니야. 조례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최종 공포를 누가 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거든. 그래서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한다. 응? 보통 이제 그걸 많이 내는데 거기서 하나 더 세부적으로. 그런데 그 조례가 교육이나 뭐 학예, 그러니까 줄여서 교육에 관한 조례야. 응? 예를 들어 아까 두밀 분교 폐지 조례 이런 것처럼 교육에 관한 조례라면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교육감한테 보내서 교육감이 공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례는 최종 공포권자인 교육감을 피고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 조례가 소송대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 돼. 교육에 관한 조례일 때는 교육감을 피고로 하게 돼 있다. 그것도 외워야 돼. 응? 암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한 단어가 위임 또는 위탁이야. 위임. 근데 보통 위임을 많이 내니까 위임이나 위탁이나 큰 차이 없어요. 보통 위임이란 말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을 넘겨주는 걸 위임이라고 그러고 위탁은 대등한 기관 간의 권한을 넘겨주거나 행정기관이 민간업자에게 권한을 넘겨줄 때 민간위탁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어. 어쨌든 위임하거나 위탁을 하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위임 위탁을 하면 권한 자체를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누구 권한이 돼버린 거야? 그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을 수임청, 수탁청이라 그래. 권한이 위임되면 권한을 넘겨주는 기관을 위임청, 위탁청 그래.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피고가 되는 거야? 수임청,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3번. 위임하면 누가 피고? 수임청. 응? 넘겨받은 기관, 받을 숫자를 쓰는 거니까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야.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잘 안 내. 그러니까 좀 넘어가도 될 거야. 4번은 여기도 우리가 이제 국가나 우리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업무인데 무슨 여기 보면 뭐 민간기관, 그러니까 뭐 한국토지공사에 뭐 권한을 넘겼다. 그럼 토지공사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지. 토지공사 뭐 토지공사 위원장이 뭐 공사장, 사장이 피고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야. 원칙이 이제 합의제 기관이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로 가서 판례 알아보기에 자 1번 판례를 보면 뭔 의미냐면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다. 국가의 사물을 누구한테 위임을 했대요? 응?
두 번째 끝에 보면 예, 공법인, 그죠? 대한주택공사에다가 권한을 넘겨줬대요. 그럼 주택공사가 이제 국민한테 뭔가 넘겨받은 권한을 행사했지. 그럼 누구를 피고로 소송하는 거야? 국민은. 그렇지.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한다. 왜냐면 권한이 위임됐으니까. 그런 말이야. 이미 배운 거 응용이지.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2번이 잘 나와. 1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2번이 많이 나와. 2번에 보면은 이름이 성업공사가 나오는데 이건 옛날 이름. 하여튼 소송이 제기될 당시는 그 당시에 기관 그 이름이 성업공사였고 지금은 뭐로 바뀌었대? 응? 응. 한국자산관리공사라 그래서 여기가 주로 뭐 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뭐 세금 안 내거나 이런 사람들 재산을 압류하면 압류한 재산을 여기다가 이 경매로 파는 권한은 여기다가 넘겨줘.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국가가 압류한 재산 뭐 경매로 팔고 하는 건 다 여기서 많이 위임을 받아서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옛날 이름으로 성업공사,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누구한테 경매 권한을 넘겨받았지? 세무서장한테. 세무서장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 압류까지는 세무서장이 한 다음에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걸 우리가 공매라 그러지. 공공기관의 경매라. 공매하는 권한을 성업공사에게 넘겨줬어. 그래서 성업공사가 경매로 팔았었죠. 공매 처분을 했어. 그런데 이제 경매에 당한 사람이 억울하다 해가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매 처분이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이러고 행정소송하려고 그래.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그러면? 권한 위임된 거잖아. 응? 위임된 거니까 누가 피고가 돼? 그치. 세무서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성업공사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성업공사의 권한이 된 거야. 성업공사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공매 처분을 한 거야. 그래서 성업공사를 피고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이야. 응? 여러분 출제자로서 틀리게 만들면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라고 낼 거 아니야. 그죠? 그 점 유의하고. 자, 그 다음에는 3번을 보면 SH공사라고 또 사건이 나와. 이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치는 똑같은 거지. 응? 서울시장으로부터 SH공사, 이게 서울주택공사인가? 서울시가 이제 만든 공공단체지, 그지? 거기다가 이제 무슨 주택사업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줬다 이거야. 그러면 SH공사가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은 권한, 위임받은 권한 행사했다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SH공사를 비교로 소송해야 된다. 이치 똑같지?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똑같다 생각하고 요 세 가지 중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2번이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무슨 단어가 키웠냐면 권한 대리, 대리에 대리. 대리. 여러분 아까 자 이거부터 먼저 써놓고 하자. 위임. 자, 위임을 보면은 권한을 위임한다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 권한 자체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임은 보통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권한 넘겨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상급기관이라고 하자. 응? 그리고 얘가 하급기관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편의상 이 상급기관이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야 이거 너 가져 넘기는 거야. 이게 위임이야. 응?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완전히 이전시켜 주는 거라 했지. 그럼 누구 권한이 되는 거라 했어? 그치. 하급기관의 권한이 되는 거야. 이때 권한을 넘겨주는 기관을 위임청, 위임기관, 응? 얘를 수임청 또는 수임기관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현한 대로 이 권한을 넘겨주는 거라니까 원래는 위임청에게 부여돼 있던 권한 중에 권한의 일부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쪽으로 넘긴 거잖아. 이거는 얘는 이제 이 권한 자기 권한을 포기한 거야. 그럼 이 권한이 어떻게 온 거야? 여기로 넘어온 거야. 얘한테로. 이제 얘는 수임청 자기의 권한처럼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권한을 국민한테 수임청이 이제 행사한단 말이야.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한테 문서를 해서 작성해서 내보내겠지? 그럼 여기 누구 이름 달아? 위임청 이름 달고 나가, 수임청 이름 달고 나가, 수임청 이름 달고 나가는 거야. 왜냐면 자기 권한이 됐으니까. 그죠? 자, 이때 이 조치를 받은 국민이, 상대방 국민이 이거 위법이야. 억울해. 소송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한다? 피고는 수임청을 피고로 하는 거다. 응? 이런 논리고. 그럼 요거하고 비교할 게 권한 대리야. 대리는 위임하고 좀 다른 거야. 자, 대리도
대리도 이제 하급기관에, 이것도 이제 상급기관이 있다고 했죠. 상급기관이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야, 하급기관 너 좀 이거 좀 권한 좀 대신 행사해. 대신 행사라고 시킨다? 근데 권한을 대신 행사시키는데 권한 자체를 너 가져 하고 넘기는 건 아니고, 권한은 내 건데 행사만, 실제 행위하는 것만 네가 좀 대신 처리해. 근데 처리하면 그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한 거야,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표현하면 이거는 권한 자체를 이전해 주는 걸까 아닐까? 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권한은 여전히 이 상급기관이 갖고 있어요. 응? 이때 자, 얘를 뭐라고 부를까? 이 시키면, 대신 행사라고 시키면 이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기관을 대리기관. 응? 응? 대리기관. 대신 행사하니까. 근데 얘가 대신 행사하면 그 권한 행사에 따른 효과는 이제 이 상급기관에게 한 것과 똑같이 처리하거든. 요때 이 권한 대리 행사라고 시키는 기관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대리관청이라고 표현해요. 피대리관청. 피자를 더 붙여. 피대리관청. 응? 그럼 피대리관청이 자기의 권한 중에 일부를, 야, 대리관 네가 좀 대신 행사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리기관은 대신하라고 시켰잖아. 대신 이 업무를 처리하라 시켰으니까 이 업무를 대리기관이 처리해요. 쭉 처리하고 문서에 어떻게 써서 나가야 될까? 이렇게 써서 나가야 돼. 이 대리기관이, 이게 누구의 권한, 이거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하자. 이게 A, B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는 수임청 B의 이름으로 가는 거지. 여기도 A, B 그러면, 자, 이 말이 기니까 이게 피대리관청 누구의 권한이라는 걸 밝혀야 돼. 대리하는 기관이 자기 권한인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되고, 이게 피대리관청 A의 권한이다, 이거를 여기다 써야 돼요. 응? 피대리관청 A의 권한이다 라는 걸 딱 쓰고, 거기다 무슨 말이에요? A의 권한인데 내가 대신 행사했다, 대리 쓰는 거야. A의 권한 대리, 그 다음에 누구 이름 써? 대리한 자기 이름. 즉 대리관 B가 대신 행사했다, 이러고 써보내는 거야. 응? 그럼 국민이 볼 때 이거 누구의 권한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야. A의 권한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다만 B는 이걸 대신 처리했구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요렇게 조치, 이게 원래 대리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피대리관청의 권한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 자기 이름 달고 행위하는 거다. 이 조치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 이 조치 위법이다 생각이 들어 소송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냐? 여기 누구의 권한이라고 써 있잖아. 얘를 피고로 하는 거야. 그러면 피고는 누가 되는 거라 그런 거야? 그러면 A지. A인데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하면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동그라미 6번 대리, 이렇게 대리 원칙이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지? 그런데 나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게 대리기관 B가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응? 요거를 또 하는데 지 이름 달고만 나가는 경우가 있어. 요거 업무 처리하고 꼭 뭐를 밝혀야 된다 해서 A의 권한, 누가 이 법적 권한자임을, 권한 갖고 있는 자임을 명시하고 자기가 대리했다고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지 이름만 딱 달고 내보낸다? 그냥 뭐야, B 이름만 달고 내보내요. 응? 이렇게 하면 이거 권한 행사 잘못한 거거든. 그러면 야,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이거 누구 권한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 B의 권한인 것처럼, B가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직접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국민들어, 야, 이거 실제는 진짜는 이거 B의 권한이 아니고 A의 권한이라는 걸 국민이 그걸 열심히 법 규정 찾아서 이게 원래는 A의 권한인데 B가 지 것처럼 했구나, A 권한이라는 걸 알아내서 A를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 이거 국민한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건 행정기관이 잘못한 거잖아. 국민에게 조금은 쉽게, 그러면 지 권한인 것처럼 지 이름만 달고 문서에 써서 내보냈다? 국민은 편하게 이걸 지 이름 달고 써보낸 걸 이제 표현상 명의로 했다 그래. 대리기관 지 명의로만 내보낸 거야.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리기관 B의 권한을 지가 행사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 행사해서 이거에 대해 소송할 때는 피고는 누구를 한다? 이때는 대리기관 P를 피고로 해라. 응? 이때 보면 이게 명의자라고 표현해. 이름 쓴 애, 직원한처럼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하라. 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리의 경우는 두 가지. 제대로 대리 권한을 행사했으면 피드의 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고, 응? 그다음에 이게 대리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못 하는 건데, 자기 이름만 달고는 못 하는 건데 자기 이름으로만 내보냈어 대리기관이. 그러면 그 대리 명의자 이름 쓴 애를 애인 대리기관을 피고로 소송하면 된다. 그다음에 또 그럼 이제 여기서 판례는 특별한 거 신경 쓰지 마. 대리 있는 판례는. 그다음에 맨 아래 내려가면 7번이 있어. 또 7번. 이번에는 내부 위임이래. 내부 위임. 응? 내부 위임이라 그러는데 내부 위임은 이 위임하고는 여기 있는 위임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야. 응? 자, 대리하고 오히려 비슷해요. 자, 내부 위임은 이게 상급기관이야. 상급기관 A, A가 하급기관 B에게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야 이거 좀 네가 좀 처리 좀 해. 이거 권한을 넘겨주는 거 아니야. 이전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전히 누구의 권한이야? A의 권한. 응? 자, 이때 표현하는 기관이 여기서 표현할 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위임청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고 원행정청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 응? 원행정청이라고. 그리고 얘는 할 수 없이 이 수임청이라고도 한다. 수임기관 이렇게 얘기한다. 수임청. 자, 그런데 봐. 여기까지 놓고 보면 뭐하고 같아? 위임하고 비슷해? 대리하고 비슷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위임하고는 전혀 다르지. 대리하고 비슷해요. 위임은 권한 자체를 B한테 완전히 넘기는 거잖아. 근데 이건 넘기는 게 아니라고. 그냥 A가 이 권한 자기가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기 건데 실제 행사하는 것만, 행위하는 거, 처리하는 일만 네가 대신 행사해야 하는 거지. 응?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는 대리 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지네 둘이만 조직 내부에서 지네 둘이만 알고 하는 거예요. 조직 내부적으로. 외부에는 안 드러내는 거야. 지네 조직 내부에. 그래서 내부란 말. 조직 내부에서 야 우리끼리만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내 권한 일부를 대신 행사한다는 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그래서 B 너는 내 권한 A 권한 요거를 일부 네가 좀 처리하되.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내라고 할까? 여기 B가 이제 이 업무를 실제 처리하겠지? B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낼까? A 이름만 달고 내보내는 거야. 응? 일은 B가 했어요. 일은 B가 처리하고도 내보낼 때는 마치 A가 직접 한 것처럼 내보내는 거야. 외부에는. 내부적으로는 B가 처리하는 거지. 그렇지만 밖으로 내보낼 때는 누구 이름만 내보낸다? 응? 위임청, 즉 A 이름만 달고 탁 내보내는 거예요. B가 처리 다 해놓고. 그러면 야 밖에 있는 국민은 이거 문서 받아보고 누가 한 것처럼 보게 돼 있어. A가 자기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보게 돼 있잖아. 응? 그런데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누굴 피고로 해? A 위임청 A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응? 원행정청이라고 하는 A를 피고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또 잘못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겠지?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겠어? 대리처럼 쭉 자기 업무를 이 업무를 처리해서 국민한테 내보냈는데 원래 위임한청 원행정청 A 이름만 달고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치 G 수임기관 B G 이름만 달고 내보냈어요. 안 그래? 그러면 G 이름 달고 내보낼 거는 없거든. 근데 얘가 수임기관이 G 이름만 달고 내보냈어. 이것도 아까 똑같이.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 A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A의 권한인데 B가 잘못했군. A를 피고로 소송하면 되겠군. 이걸 국민이 법 조사해가지고 그죠? 이걸 알아서 A를 지정을 했고 소송을 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좀 편리성을 위해서 문서에 지 이름 쓰고 나간 애를 피고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잘못 행사하면 피고는 수임기관인 B를 피고로 해라. 응? 요거 비슷하지 않아? 여기 대리에 보면 원래 위임은 원래 수임청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수임청을 피고로 하고, 여기서 대리 제대로 하면 위임청 A를 밝히고 하는 거야. A에 관한. 그럼 A를 피고로 하는 거야. 근데 대리기관이 A에 관한이면 안 밝혀. 지 이름만, 지 명의로만 했으면 얘를 B를 피고로 하면 되고, 여기도 내부 위임일 경우에는 위임청 이름만 달고 나가야 되는데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하는 건데, 근데 잘못 행사해서 수임기관 지 이름만 달고 나면은 그러면 공통점이 뭐야? 다 국민의 입장에서 문서에 지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의자를 피고로 하는 거라는 얘기야. 응? 자, 어쨌든 동그라미 7번에 자 키워드는 내부위임. 그죠? 내부위임일 때 원칙 제대로 하면 누굴 피고로 하는 거야? 원행정청 내지 위임기관을 피고로. 근데 저 하급기관이 자기 이름으로만, 자기 명의로만 했다. 그러면 그 수임청을 피고로 하는 거다. 응? 이런 거 다 암기. 피고 나오면 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판례가 1번, 2번인데 1번은 이제 내부임 설명하고 있어. 내부임 설명하는데 위에 요거 설명하는 거야.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내보낼 권한은 없고, 이제 원래 행정청 이름으로 제대로 해서 내보냈다면 원래 행정청,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다라는 게 1번 판례. 응? 그치? 그런데 2번은 내부임인데 자기 이름으로 내보낼 권한 없는 자인데 지 이름만 달고 내보냈으면 이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라? 그 내부 위임받은 하급기관, 응? 걔 명의로 했으니까 걔를 피고로 해 소송해라. 그지? 응. 그래서 우리 판례로서 확인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8번도 중요하다. 이거는 행정심판법에서도 공부했었어요. 자,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보냈는데, 제대로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보냈는데 나갈 때는 인천시장 이름으로 나갔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위법이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는 법이 바뀌어갖고 인천시장의 영업정지 권한이 구청장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상대방은 누굴 피고로 해서 소송하래? 권한을 승계한 구청장. 인천시장으로부터 받았지만 권한이 구청장으로부터 넘어갔다면 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 그래서 동그라미 8번.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넘어갔대. 법이 바뀌어서. 응? 승계됐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승계한 행정청. 그치? 승계한 행정청이 넘겨받은 행정청을 피고로 해라. 이런 얘기죠. 응? 자, 그 밑에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밑에 판례는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가 됐대? 그 우리가 승계한 행정청이란 건 어떻게 돼? 법이 바뀌어가지고 둘째 줄 끝에 권한이 셋째 줄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소가 옮겨졌다든지, 그지? 상대방이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상대방의 지위가 변경됐다든지 해서 그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바뀐 경우도 이게 이제 뭐야? 권한이 승계된 경우 이런 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야.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예, 동그라미 9번은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읽어보면 어디가 키워드까 잘 보자.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없어졌대요. 응? 여기서는 중요한 게 처분청이 없어져 버렸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 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떤 부처 장관이 있었지? 뭐 이상한 이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는 그 부서, 창조과학부가 있었고 부서가 있었잖아.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뭔가 영업적 처분을 했어. 그런데 그 처분 받고 소송해야지 하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부조직법이 개정.
그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없어졌어.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는 자리도 없어진 거지. 그럼 누굴 필요로 해야 돼? 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내가 소송하려고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없어졌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그러면 응?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 규정해 놨잖아.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래? 그러면 동그라미 9번 두째 줄에 써 있잖아.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그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했던 업무, 나한테 했던 업무가 국가의 사무라면 누구를 피고로 하래? 국가를 피고로 하래. 그 사무는 국가에 속하는 사무니까 국가를 피고로 해 소송해라. 응? 만약에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해라. 그런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9번의 핵심은 처분이 있고 난 뒤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없어졌어. 응? 없어진 경우는 누구를 피고로 하게 돼 있다? 그 처분이 국가의 사무라면 국가를 피고로. 처분에 관한 권한,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이거는 처분이 국가 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국가 사무라면 국가를 피고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해라.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 또는 그러니까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게 중요하지. 근데 이 부분을 자꾸 틀리게 낸단 말이야. 뭐냐면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없어지게 된 경우는 그 처분청에 직근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 아니야. 직근상급 행정청으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니고 그 사무가 귀속되는 사무가 국가의 사무라면 국가를 피고로 이런 식으로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을 보면 자 첫째 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타 불이익 처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야. 누가 했대? 공무원 징계 처분.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의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권자인데 공무원 계급을 나눠서 우리 국가 공무원이 1급부터 9급까지 있잖아. 9급부터 올라가서 1급까지 있는데 9계급으로 돼 있죠? 옛날 조선시대로 되면 9가지 품계지. 9품계. 응? 옛날에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18계급이나 품계는 마찬가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정, 종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재도 정부 조직이 9단계로 계급제죠. 그런데 이 중에 딱 중간에 잘라서 5급 이상 있잖아.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져요. 응? 예를 들면 검사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권자고 파면권자고 그래요. 응? 자, 근데 5급 밑에 있지. 6급 이하는 또 소속 장관이 이제 보통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응? 자, 그런데 공무원 중에 대통령이 징계 처분 등 인사 조치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대통령이 뭐 했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누군가한테 서운을 수여했다가 뭐 하는 거 있어서 취소. 훈장 줬다가 서운 수여 취소하는 처분이 있지? 이거 소송 대상 되는 거로 봤어요. 서운 수여는 통치의 기능을 해서 소송 대상 안 되는 거로 했지만 훈장을 줬다가 취소시키는 처분 있지? 이거 훈장 줬다가 박탈하는 거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응? 그럼 이거 이제 보통 돌아가신 분이면 소송할 수 없지. 훈장 받았다가 취소당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면 돌아가신 분이니까 소송 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유족은 소송할 수 있어. 유족이 사망자를 대리해서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돼? 대통령이 훈장 줬던 걸 박탈하는 훈장 수여 취소하는 처분했어. 그럼 피고는 누구야? 응? 피고 누가 된다? 대통령이 처분했어요. 처분한 자는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모든 처분이 다 이 10번대로 가는 게 아니야. 동그라미 10번에 보면 대통령이 뭐 한 거야? 공무원 징계 처분한 거지. 응? 이 공무원 징계 처분한 것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징계당한 공무원 어디 소속이냐?
징계당한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고로 소송하고, 징계당한 공무원이 법무부 소속이다. 예를 들면 우리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야. 법무 소속 공무원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검사를 파면시켰어. 파면당한 검사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돼? 법무부 장관. 응? 자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따라서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당한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돼 있던 소속 부처 장관을 피고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키워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인데 누가 했대? 대통령. 피고는 누가 되는 거라고? 소속 장관. 그런데 이 소속 장관 자리에 맨날 뭘 많이 내느냐? 뭐 많이 내냐면 법무부 장관을 많이 내요. 물론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징계받았던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잖아. 무조건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잖아. 징계당한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부처의 장관이 피고되는 거지. 그래서 조심. 자, 그 다음에 11번은 좀 예외사항이지. 이것도 따로 이거랑 비슷한 거야. 대통령이 공무원 징계 처분했는데 대통령이 소송의 피고가 되게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 징계하는 일 많은데 대통령이 징계했다고 다 이 소송 이 피고가 대통령이 되게 하면 국가의 중대사 일에 많이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하나에 다 소송의 피고가 되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따로 규정을 더 떼야지. 이런 이치로 동그라미 11번에 보면 법원 소속 공무원인데 대법원장이 뭔가 행한 처분이 있대.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은 대법원장을 피고로 하지 말라고 또 따로 법을 정해놨어. 법원조직법에서. 누굴 피고로 하래? 대법원장이 한 처분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있어. 대법원장 밑에. 응? 법원 행정처장은 피고로 해요. 자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은 또 헌재소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또 피고로 하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치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은 누굴 피고로 하래? 여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해라. 따로 특별히 규정을 해놨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가야 되고 그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자, 이거 비유를 해보자. 여기서 12번의 문장은 처분청과 통지한 행정기관이 다를 때란 말이야. 그러면 자, 법에 의하면 인천시장이 영업정지시키는 권한자야. 그래서 인천시장 이름으로 된 영업정지 처분서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인천시장 이름으로 된 영업정지 처분서를 이제 상대방한테 직접 보낸 게 아니고 조직 내부로 내려왔어. 그래서 인천시장 이름으로 된 영업정지 처분서를 보내라 하고 구청장한테 뭔가 통보가 온 거야. 그래서 구청장이 인천시장 이름으로 된 영업정지 처분서를 상대방한테 구청장이 보내줬어.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처분청은 인천시장이고 통지해준 자는 구청장이야. 그럼 상대방은 누구를 피고로 해 소송하냐 이거지. 통지해준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피고로, 인천시장,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된대. 그래서 마지막 줄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통지한 행정기관이 다를 때는 처분청을 피고로 해라. 응? 그러면 판례 오른쪽에 가면 조금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랑 비슷해. 그 판례 핵심은 자,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가 취소하는 처분을 했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훈장 수여했던 걸 박탈하는 처분을 했어.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미 대통령이 훈장 수여하는 결정을 이미 내려가지고 그 관보에 게재해서 공고했어. 끝난 거야. 효력이 발생했어. 근데 이제 편의상 국가보훈처장이 유족들한테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훈장 수여는 취소됐습니다 하고 다시 통보를 해준 거야.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이때 처분청은 국가보훈처장이 아니에요. 보훈처장은 그냥 대통령이 이미 처분한 거 중간에서 통보하는 역할만 해준 거야. 그치? 그러면 처분청과 통지한 행정기관이 다르잖아. 그럼 유족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해야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할 게 아니다. 그게 있는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피고가 돼야 되는 거지 통지해준 데 불과한
서운 취소 결정 처분은 대통령이 처분청이고 국가보훈처장은 중간에 통지해준 데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을 픽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을 픽으로 소송했어야 된다. 그죠? 네, 그거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고가 누가 되느냐. 자, 되게 많지, 복잡하지. 가장 대원칙은 자기한테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라는 게 대원칙인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예외 규정들이 있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나니까 어이구 피고가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그래도 복잡한 편이네. 응? 헷갈려. 아까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원, 내가 시의원인데 나를 시의원직에서 박탈하는 시의원 징계 결정이 내려졌어. 시의회에서 결정했어. 나 승복 못해하고 소송한다. 예를 들어 저기 저기 뭐 미국 캐나다 여행 갔다가 그 이제 저 가이드 폭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저기 경북 경상북도 예천 군의원 있어. 그 군의회에서 제명시키는 결정했어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한대.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지? 제명당한 의원, 군의원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군수를 피고로 해야 돼? 예천 군의회를 피고로 해야 돼? 예천 군의회 의장을 피고로 해야 돼?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응? 군의회를 피고로 해야 되잖아. 헷갈리지? 근데 예를 들어 의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다. 그럼 피고 잘못 지정해서 소송했잖아. 근데 피고 잘못 지정해서 소송했으니까 소송 요건 못 갖췄어. 넌 재판 거절. 구제받을 기회 박탈? 바람직하지 않다. 워낙 복잡하지 않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하는 일이 꽤 많다. 그러니 재판할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해도 고쳐주자.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자. 이게 바로잡는 게 경정하냐? 피고 경정제도를 둔 거야. 그래서 읽어봐. 피고 경정. 동그라미 1번 보면 피고 바꾸는 제도, 피고를 바로잡아주는 제도가 피고 경정인데 읽어보자. 피고 경정이란 일단 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만 인정된다. 읽어보고 피고 경정은 우리 행정조직이 복잡하고 또 법이 자주 바뀌어갖고 처분 권한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 제기하는 국민 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요건목과 좀 부적합한 소송 제기돼서 각하시켜버려서 국민의 구제기를 박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다. 그죠? 그럼 거기서 읽을 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피고 경정제도는 두 종류의 소송에서 인정돼.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세부적으로 취소, 무효 확인, 부작 위법 확인 세 가지 있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돼. 응? 자, 거기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에서만 인정 두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간장으로는 언제까지만 허용된대?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 사실심 종결시까지만. 비공유정. 그러니까 사실심이 우리 행정 1심, 2심, 3심 할 때 어디까지라고 했어? 사실심은 1심과 2심, 2심까지만을 사실심이라고 그런다 그랬어. 그죠? 상고심은 대법원 단계에서는 피고 바꾸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응? 사실심까지만 허용.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어느 때 허용되냐? 동그라미 기억번.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그죠? 이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에 있어서 뭐 고의나 과실 같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는 안 따집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상관 안 해. 그래서 그거까지.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이때 원고의 잘못이 있냐 고의 과실이 있냐는 안 따지고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법원이에요. 근데 법원이 알아서 절대로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 소송했을 때는 어느 때만 바로잡아줘요?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점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응? 신청이. 그러니까 신청이 있어야만 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는 안 해줘요. 피고를 바로 안 잡아줘요. 그게 중요한 거야. 기억부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때는 원고가 잘못이 있냐 없냐는 안 따진다.
두 번째, 원고가 신청을 해야만 된다. 피고 바로잡겠다고. 어? 반면에 니은 번호는 어떻게 돼? 이것도 피고 이제 바로잡아주는 경우인데, 이거는 내가 인천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받고 인천시장한테 받았으니까 인천시장을 피고로 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거야. 구청장의 권한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한 거잖아. 근데 이거 워낙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거잖아.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거지. 반대로 또 어떻게 돼? 내가 인천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고 소송 낼 때, 제기할 때 인천시장을 피고로 소송한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이 바뀌어갖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넘어가 버렸네? 그럼 피고를 바꿔서 진행을 해야 돼. 피고를 인천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야. 이럴 때는 원고가 소송 당사자가 이제 신청을 해서도 피고 바꿔주기도 하고, 법원이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제 피고가 달라져야 되니까 이 피고 바꾸겠다 해가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바꿔서 진행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니은번은 이미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처분 권한이 타 기관에 승계 넘어간 경우는, 그죠? 또는 아까 같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뭐 처분을 받았는데, 그죠? 근데 소송을 하려고 하는 중에,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럴 때는 피고를 또 바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신청을 받아서도 바꿀 수 있고, 직권! 어디가? 법원이 직무상 권한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법원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받아서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법원이 결정, 피고 경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둘의 차이를 비교하면 기억이 좀 더 중요하지. 기억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잘못 지정해서 소송했을 때는 원고가 잘못 피고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잘못이 있냐 없냐는 안 따진다.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는 안 따져주고 고쳐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 신청이 있어야만 고쳐준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는 절대 못 고쳐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원고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피고 잘못 지정해 소송했다. 고칠 기회, 신청을 안 하면 각하시킬 수밖에 없지.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못 고쳐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도 있어. 소송 변경이 있는 경우인데, 소정유예. 이거는 그냥 읽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항고소송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 항고소송은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소송하게 돼 있지만,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이 있잖아.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처분청이 소속돼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거야. 근데 좀 피고가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나 소송 종류를 바꿀래요. 그 처분 때문에 생긴 의무 없다고 확인해달라. 의무 없음을, 의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당사자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종류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취소송에서는 처분청이 피고가 돼서 소송을 냈지만, 소송 제기된 후에 소송 종류를 이렇게 당사자소송으로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 종류로 변경을 할 때는, 이때는 피고를 변경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도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그래서 이때도 신청이 있어야 된다. 원고의 신청, 여기는 두 가지네.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법원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문장에서 핵심이 하나 있어. 이렇게 법원이 피고를 바로잡아주는, 피고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변경되기 전의 종전의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취하돼서 없던 것으로 치고,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것으로 쳐주는데, 어느 때부터 법원이 피고 바꿔주는 피고 경정 결정을 내린 때부터, 아니면 처음에 소송을 냈을 때부터. 그렇지.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거로
그렇게 간주하고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동그라미 3번의 포인트는 두째 줄에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응?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거로 간주한다는 거. 응? 그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틀리게 고기를 틀리게 만들면 어떤 문장으로 바꾼다고? 법원이 소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법원이 피고 경정 결정을 내린 때부터 그러면 X야. 피고 경정 결정을 내려주면 소급을 해서 처음부터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해 준 거로 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 자, 무슨 말이야? 아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원고가 신청해서 법원이 변경해주는 결정을 하죠. 피고 변경. 그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 제기했다는 의심이 들어.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해야 된대? 무조건 신청 안 한다고 야 각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야 이거 피고를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피고를 제대로 바꿔가지고 소송을 냈어야 했는데 피고가 잘못 지정했네. 피고 잘못 지정했네 하고 피고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피고 바꾸겠다고 신청 없으면 그때는 각하해도 되는데 바꿀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각하해버리지 마라. 그런 취지입니다. 읽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던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성명권이라는 게 좀 더 왜 그렇게 했는지 해석하고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런 성명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야 된다. 그러한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주고 피고 지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을 각하시키는 건 잘못 재판하는 거다. 그래서 가능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공동소송이라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시험에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 공동소송이라는 건 여러 명의 원고가 또는 여러 명의 여러 다수의 피고 이렇게 해서 소송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공동소송이 되겠지? 예를 들면 자, A한테 시장이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어. A로부터 신청받고, 그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어. 근데 인근 주민이 뭐야? 1, 2, 3, 4, 1, 2, 3은 좀 그렇고 인근 주민 갑, 을, 병, 3명이 소송을 한다. 그죠? 공동으로 같이 소송하는 거야. 원고 갑, 원고 을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렇고 얘네들이 공동으로 이 A에게 공장허가 주관해준 거 위법이며 자기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취소해달라고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내죠. 공동으로 원고가 되지. 이런 형태의 소송. 이러면 인근 주민 갑을병이 원고 이거 취소해달라 소송하고 피고는 시장.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 여러 명이 청구. 그죠? 이게 뭐 공동소송하는 거지. 또 피고 여러 명에 대한 수인에 대한 청구. 그죠? 피고가 다수일 때. 이럴 때 그 여러 명이 다수가 다 공동의 소송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울 건 없어.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도 공동소송이 허용되고 있는 거지. 여러 명의 원고가 공동으로 하나의 처분 취소대로 소송 낼 수도 있고 원고는 한 명인데 피고는 시장도 될 수 있고 여기다 또 무슨 이 처분과 관계된 다른 행정청도 공동의 피고가 될 수 있고 자, 하여튼 행정소송 공동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소송 참가가 조금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거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심판 참가제도 있었지. 이거 참가제도라는 게 뭐 때문에 인정돼?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자는 소송의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소송에 참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야. 어느 한쪽 편, 원고나 피고 한쪽 편에 들어서 주장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소송이 그래요. 요거 잘 봐봐. 자, 그러면 시장하고 인근 주민,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줄여보자. 인근 주민 갑이 A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 내준 것 때문에 자기 침해받는다. 취소에다 소송했어.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는
인근 주민 갑과 시장, 원고 피고지. 그런데 이 싸우는 소송에서 여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자가 A예요. 이때 A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도 할 말이 있다. 얘가 어느 편에 설까? 인근 주민 갑 편에 설까? 시장 편에 설까? 인근 주민 갑은 이거 취소해달라고 싸우는 자잖아. 갑은, 시장은 아니다. 이 공장 어쩌고 저분은 위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문제잖아. 그럼 A는 이쪽 편을 들어야 되겠지. 응? 시장 편에 서서 시장 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보조하는 거야. 이 취소하는 판결 나오면 불리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 편을 보조하기 위해서 시장이 영업정지 공장을 추구해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쪽 편에 서서 이쪽에 유리한 발언과 주장을 증거를 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응? 이런 게 얘가 이제 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소송 참가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참가란 소송 당사자 말고 원고나 피고 말고 제3자가 자신의 법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자들 간에 싸우고 있는 소송에 참가하는 걸 말하는데, 자, 일단 밑줄. 행정소송법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소송 참가하는 경우와 또 관계 있는 다른 행정청이 소송 참가하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 제3자의 소송 참가 두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응? 그리고 넷째 줄, 소송에 참가하는 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한 일이며 이거는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어느 단계에서든 다 허용된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둘로 나눠서 제3자의 소송 참가, 그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이거 보자. 법원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익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 측 또는 제3자로부터 자 밑줄 신청 또는 직권.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도 있고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여기 중요. 신청 또는 직권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응?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화살표. 여기서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익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할 때 그거는 셋째 줄. 만약에 여기서 취소 판결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 공장건축허가는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 판결 내리면 취소 판결은 공장건축허가를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효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야. 그거 나오면 A는 공장건축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취소 판결이 가지는 형성력에 의해서 이익 침해를 받는 경우 이것만이 아니라 뭣도 그래. 응?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이익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기속력이란 건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하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 응? 소송의 판결에서 야 공장건축허가 처분은 뭐야? 위법이다. 응? 뭐라고 판결했을까? 절차 안 지키고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공장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다. 취소해라.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은 없어.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내릴 수도 있다. 응? 명령하는 판결을 그거 좀 곤란한데 명령하는 판결은 내리기가 힘들겠다. 응? 그러니까 무슨 이거 말고 무슨 뭐라 해야 되나? 뭘 하여튼 변경시켜 주라는 결정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변경시켜 주라는 결정이 나오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시장이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불이익받게 되는 경우도 이게 바로 판결에 의해서 불이익받는 거에 속하는 거다 이거야. 어쨌든 화살표 얘기도 알아두고 형성력만 아니라 기속력 때문에 불이익받는 것도 포함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기억번. 여기서 한쪽 당사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어느 한쪽을 보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조 참가라는 걸 하는 건데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번에 해당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당연히 사실상 경제적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자, 그 정도만 보고요. 니은번 제3자의 소송 참가는 보조 참가만 허용되는 거야.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원고나 피고하고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참가하는 이래 독립 당사자로서의 참가라는 건 인정이 안 돼. 이거는 소송 당사자 어느 한쪽 편을 돕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보조하기 위해서만 참가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니은번에 보조 참가만 허용되는 것이고 뭐는 안 된다고 독립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건 안 된다. 자, 이게 또 어려운 얘기다. 이 디귿번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제3자의 소송 참가 허용하는 법 규정에 의해서만 소송 참가하는 게 아니라 소송법이 정한 제3자의 소송 참가 요건에 안 맞아도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민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그 참가인 제도에 의해서 소송 참가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귿번도 알아두고. 그런데 리을번에 보면 두째 끝에 행정청은 관계 있는 다른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 참가는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이 정한 행정청의 소송 참가 요것만 허용된다. 말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험에서 내오는 거야. 난이도 있는 시험에서. 우리 쉬운 시험에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기억법 문장, 니은법 문장이 중요. 그렇게 정리하고. 동그라미 2번 아까 했지? 소송 참가 결정하려면 소송 당사자하고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걸 앞에서는 안 했구나. 자, 이것도 알아둬야 돼. 동그라미.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전에 당사자하고 소송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하고 소송에 참가시키려는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동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기가 법원에다가 나도 할 말이 있다. 어느 한쪽 편에 보조해서 나도 주장할 게 있다. 그래서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각하 안 들어주는 결정을 했대. 기각.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안 들어주는 결정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그거에 대해서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자 밑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제3자는 자 밑줄 쳐줘요. 제3자는 어떤 지위? 단순한 보조 참가가 아니라 조금 지위가 높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 요거 밑줄.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그러니까 보조 참가를 하되 지위가 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원고나 피고 한쪽 편에 서서 말하자면 그 원고나 피고하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는데 좀 어려워.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어려우니까 소송 참가가 허용된 제3자의 지위는 공동소속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 좀 센 지위. 이거하고 대비시키는 게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소송 참가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 안 따지고 판결의 효력을 받게 돼 있다. 소송 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한 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해서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정리해두고요. 그 다음에는 자 지금 우리는 요같이 제3자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걸 주로 공부했지. 근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다른 관계 있는 행정청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행정청도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다른 행정청 소송 참가. 자 동그라미 1번 똑같은 이치지. 법원은 이 피고인
행정청 말고, 피고인 행정청 말고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역시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역시 동그라미 2번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그래서 법원의 이제 결정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이 관계 행정청은 어떤 지위를 갖는데, 이거는 단순한 보조 참가인. 응? 단순한 보조 참가인. 뭐하고 달라?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제3자하고 지위가 다릅니다.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제3자인 국민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보조 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야. 그죠? 그런데 뭐야?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행정청은 단순한 보조 참가인. 응? 단순한 보조 참가인. 그러니까 이쪽 주장만 지지하고 막 해주는 바람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디가 차이가 나? 위에 참가인 제3자, 참가한 제3자는 위에서 동그라미 4번은 뭐도 할 수 있어?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피참가인의 주장하고 좀 어긋나는 주장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자기가 어느 한쪽 편에 서가지고, 응? 이쪽 편을 이제 보조하느라고 소송에 참가를 했지만 이쪽 주장 안 맞습니다. 내 주장이 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어. 근데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행정청은 오로지 다른 지지하는 그쪽의 주장만 동조하는 역할만 해야지, 그 주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하는 건 허용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단순한 보조 참가인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약하지, 다른 행정청. 자, 여기까지 한 부분이, 요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송 결과에 이관계에 있는 제3자나 관계 다른 행정청 신청을 받아 법원이 또는 직권으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아주 기본. 응?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제3자인 경우와 또 관계 행정청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또 써놓은 건 조금 깊숙이 한 거고, 응? 좀 난이도 있게 나올 때는 그런 걸 대비하라고.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뭐 공부한 거예요? 응? 피고하고 소송 참가인. 그죠?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소송 요건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송 요건 중에 소송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참가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뭐가 있어? 원고와 피고가 있는 거고, 그죠? 원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공부했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자격 갖는 자, 원고 적격 있냐 없냐, 사건들 많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무리 원고 적격이 있더라도,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더라도 그거 재판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소외이익이라는 주제, 이렇게 공부한 거고, 그죠? 오늘은 피고 누가 되느냐 하고 소송 참가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소송 요건 중에 또 뭐 공부하는 거야? 이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조치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은 처분 등, 응? 이라고 하고 있어요. 처분 등하고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등은 즉 처분 등인데, 이거는 이거로 처분하고 이 재결, 우리 행정심판 공부하면 행정심판 청구하면 판정 나오는 걸 재결이라고 그러지.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등이. 그래서 처분 등이란 처분하고 재결, 그리고 부작위. 부작위는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소송 대상인데, 이걸 또 굳이 또 그러면 요거는 처분 등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 항고 소송 중에 취소 소송, 처분 등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처분 등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무효 등 확인 소송. 요 둘은 처분 등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고, 부작위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거에 소송 대상이 되는 거고. 응? 요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우리 항고 소송 아니야? 그렇죠? 지금 항고 소송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항고 소송 위주로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